자, 이번엔 다른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숙명여고 교장, 교감도 중징계하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쌍둥이 퇴학 결정 촉구. 숙명여고는요, 자매 성적 0점 처리하기로 했고요. 전 교무부장 파면 징계위에 건의했다. 이런 내용. 교장, 교감도 중징계하라. 이런 촉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론은요. 이 정도로 지금 누그러지지 않을 듯합니다. 이쪽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극에 달한 내신 불신, 뾰족한 해법 없는 교육당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 유출 대책으로 상피제, 자녀와 부모가 같은 학교에 있을 수 없게 하는 거죠. 상피제,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정시 확대 요구 커져. 그러나 교육계는 입시 경쟁 완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중요한 거는요.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학부모들 그리고 혹시라도 대학 측에서 이 학종, 내신에 대한 불신 커지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예, 뭐 우리가 그 선진국으로 나가려면 네. 사실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거처럼 모든 것을 숫자로 정량화해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정시를 좀 줄이고 수시 비율을 늘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뭐 저희가 선진국에 많이 예. 나가서 경험을 해보지만 예. 정량적인 방법에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성이나 창의성 등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사회의 어마어마한 발전과 폭발적인 그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한 단계 도약을 이뤄내는 것들을 가져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조금 더 정비해 나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제 사회의 어떤 신뢰 같은 거, 서로의 신뢰 같은 걸 어떻게 하면 더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많이 토론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제가 그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가서 이제 추천서 같은 거에 사례를 보면은 그런 데는 이제 추천서를 하나를 써주면 그것이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장하고.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을 위해 써줘서 대학으로 가는 그 추천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유학을 갈 때 그 거기에 이제 그 자문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의 학생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추천서를 써준다는 거예요. 추천서 내용이 뭐 엄청난 장관, 학생이라고 묘사가 돼 있군요. 장관, 총장, 뭐 이렇게 유명 인사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해외에서는 우리의 추천서가 이거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히려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로 저희가 계속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제도 정비와 더불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그 모임들이 생겨가지고 많은 토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신뢰를 어떻게 신뢰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많이 토론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많은 분들이 의문을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숙명여고 한 곳이었을 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의혹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우리 학교도 숙명여고 닮은 꼴 내신 비리 고발 본물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학원에서 시험 문제 미리 풀어 지방 고교 점수 조작 등 더 심각.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폭로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그렇더라. 비슷한 사례 들었다, 봤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수희 변호사. 자, 우리 교육당국이 이렇게 지금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지금 이제 내신이
워낙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도 많이 예, 주고 예. 온통 관심이 있어. 제일 매서운 게 아이들 눈이에요. 예. 자기네들은 알죠. 그러니까 그때 이 방식들이 보면은 뭐 교내 상을 공부 성적이 좋은 예. 애들한테 몰아준다거나 몰아준다. 아니면 수행 평가에서 내 눈에 봤을 때 많은 아이들이 봤을 때 쟤보다 얘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점수가 저쪽에 쏠려 있다든가. 그러니까 아이들 눈이 제일 무서운데 걔네들이 본 것이 예. 이게 뭔가 공정치 않다라고 하는 거. 사실 그게 숙명여고 임원 파문도 그런 상태에서 그렇죠.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갑자기 1등을 예, 두 번씩이나 하니까 예. 이상하다고 해서 소문이 퍼져간 예,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좀 굉장히 지금 창피한 얘기인데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대증요법만 그러면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문제 유출 위험이 높다. 예. 그러면은 지금 문제지 복사할 때는 CCTV를 그 기간 동안 CCTV를 설치하겠다든가 뭐 이런 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해결책인데 그건 또 해야죠. 해야 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내신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이렇게 교내 상이 많이 받은 뭐 이런 거를 어떻게 걸러낼 건지 이렇게 몰아주게 한 건지 아닌지 저도 지금 뭐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다 나온 거잖아요. 뭐 우리 교육에 대해서 사교육 시장이 너무 많아요. 공교육이 무너졌다. 뭐 내신에 대해서는 이렇고 그러면 수능 정시 뭐 학종 이런 거에서 전반적으로 좀 이런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막고 예방할 수 있는 건 하되 좀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그 계획들이나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저도 평론을 하면서 좀 자괴스러운 거는 늘 이런 주문만 하지 뾰족한 대안을 서로가 이렇게 합의를 하지 못한다는 거는 좀 여전한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네. 지금 제도 그대로라면 언제든지 또 다른 숙명여고 사태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상식이 아닌가 하는데 교육당국이 과연 어떤 지점에서 고민을 좀 깊게 해야 될까요? 일단 교육당국은 현재 일어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이제 상피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교무부장이었는데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답안을 미리 준비하게 해서 성적을 사실상 조장했다. 이렇게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뭐 서울 보니까 아버지 내지는 이제 부모가 근무하는 그런 학교에 자녀들이 또 다니는 학교가 뭐 많게는 뭐 한 60-70%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립학교에서는 내년부터 그렇게 같이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방침인데 문제는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법인 내에서 이동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법인 내에 이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으면은 결국 이제 그 학교에 근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경찰 측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일단 시험지 출제에서부터 그리고 시험지 관리 그리고 또 채점까지 너무나 허술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좀 보완책이 필요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역시 당사자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닌가. 우리 사회 이제 성공제일주의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자들이 교육자의 양심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안을 보고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악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악한 마음이 사람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발현되지 않도록 막는 게 제도가 할 일이다. 우리에게 그런 제도가 과연 제대로 돼 있는지 이번에 다시 한번 의문을 품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